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인데 한 가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신약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그런 건의 그 규제 완화, 이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이처셀이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3%가량 상승을 했어요. 지수도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도 한 1.1%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네이처셀의 강한 반등이 나타났어요. 거래량도 좀 수반이 됐죠. 자, 그래서 좀 다행스럽고 이 허가 개정안 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수료 규정 개정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돈, 그러니까 내는 돈, 이것도 좀 높아지긴 했어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네이처셀의 그 품목 허가건과 관련된 그 품목 허가 결과에 대한 말씀, 요거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네. 기간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품목 허가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기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한 종목 드리니까요. 네. 매집주 요거 꼭 여러분 그 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인데 자, 그러니까 이 허가 개정안 소식, 네, 이 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9월 9일 오전 11시 16분 기사로 이 건의 재료가 나왔죠. 식약처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25일 정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기간이 이제 420일인데 통상적으로 요걸 295일로 단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5일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가 수수료를 4억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런 건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허가 수수료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그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해외 쪽을 살펴보면은 해외 쪽은 꽤 높아요. 네,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수수료를 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신에 식약처에서 그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빨리 그 허가 여부를 빨리빨리 해줘서 결국 이 첫 번째 나왔던 그 허가 기간을 확실하게 단축하면 이 단축한 것으로 충분히 뭐 수수료는 이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허가 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허가 기간을 한 4달 정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이라고 일단 보긴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의 재료가 일단 나온 부분이고요. 뭐 이것은 이제부터 이제 뭐 신약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에게는 해당이 되겠죠. 이전에 이미 제출한 조인트 스탬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만큼 안 내도 되고요. 대신에 허가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혜택은 없네요.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 허가의 기간은 자꾸 빨라져야죠. 네, 빨라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식약처가 그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많이 받는 만큼 제대로 심사를 하고 빠르게 좀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뭐 입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건의 혜택을 좀 받겠죠. 근데 자꾸 우리가 입셀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뭐 사람으로 따지면 갓난아기 정도의 임상 이제 뭐 시작하는 건데 이걸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만능 유도 줄기세포권을 하는 기업이 입셀만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다른 경쟁 기업들도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앞당겨서 자꾸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인트 스텝만 좀 우리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조인트 스텝의 재허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그 과거에 3월 달에 나왔던 그 기사건을 좀 보면 일단 우리가 너무 앞당겨서 시간 프레임에 너무 갇히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 요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트뉴스에 지난 3월 1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3년 장기 추적 결과 등 보완해서 조인트 스템이 허가를 재신청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쭉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조인트 스템의 허가가 반려됐던 이유, 네,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만족했지만 임상적 유의성이 만족이 안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3년치의 자료로서 임상적 유의성을 충분히 입증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허가 재신청을 했지만 우리가 빨리 안 나와서 좀 답답한 듯 싶지만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3월 초에 재신청을 알바이오 조인트 스템이 이제 재신청했다. 근데 허가 결과는 가을 무렵으로 예상한다. 이런 건의 재료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100% 맞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9월, 10월에 허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견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8월까지 해서 이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견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처럼 이제 9월, 10월 정도도 가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너무 답답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이 지금 뭐 제어가 신청이 반려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반려가 된 게 아니고 허가는 이번 가을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하게 그리고 시간 프레임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반려가 된 것은 절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하튼 아직까지는 그 9월 달에 입법 예고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처럼 가을에 허가 나는 건에 대한 그런 기대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반려가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다만 이제 허가까지 지금 현재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HLB의 사례처럼 리버세라리 사례처럼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도 미국 임상을 먼저 성공시키고 한국 임상으로 나중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유두리도 있다는 거. 네. 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좀 가져보고 장대 양봉 이후에 다시 흐름이 개선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변화가 올 수 있는 긴급한 재료가 나오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소식을 전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그런 혜택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정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